안녕하세요, 미드나잇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가 카메라를 살라고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제 친구의 기준에 맞춰서 처음에 카메라를 사실 때 어떤 카메라를 사시는 게 좋을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저 자체도 그렇게 뭐 프로페셔널하게 사진 찍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카메라를 사는 게 좋을지 친구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카메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카메라를 사용한 거는 예전에 이제 필름 카메라 시절에 캐논 5D랑 니콘 F2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시절로 넘어와서 디지털 카메라 초창기에 이제 뭐 컴팩트 카메라를 한두 개 써보다가 그때 이제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카메라를 안 썼고, 그 후에 처음 이제 썼던 게 재작년부터 캐논의 6D라는 카메라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푸스 TG3, 그 다음에 고프로 4, 뭐 드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쓰기 시작했던 게 올림푸스의 미러리스 시리즈입니다. 올림푸스 미러리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세 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전장은 루비곤 M5 Mark 1이라는 미러리스랑 M5 Mark 2 그리고 M1이라는 미러리스를 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캐논 EOS 5DS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5D Mark 4, 이렇게 이 정도의 카메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컴팩트 카메라 TG3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팔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카메라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처음 산 친구가 가족끼리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끼리 사진도 찍고 싶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들고 다니고 싶은데 금전적으로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는 친구는 아니라서 제가 이제 이번에 5D Mark 4를 산 거를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메라 이제 5D Mark 4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50mm 1.2 렌즈로 사람 사진을 찍게 되면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들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친구 가족을 이렇게 찍어줬더니 사진이나 색감 같은 게 너무 좋아서 자기도 그걸 사고 싶다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카메라 살짝 만져본 거 이외에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안 해본 친구입니다. 그래서 뭘 살까 물어보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올림푸스 M1의 1240 렌즈 키트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차적으로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도 컴팩트 카메라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컴팩트 카메라 중에 뭐 라이카 같은 그런 기종들 제외하고 그나마 제 생각에는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게 최근에 나온 소니의 RX100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제가 직접 본 것 중에서는 괜찮았는데요. 소니의 RX100 마크 3랑 마크 4 같은 경우는 직접 봤었고, 마크 5는 제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도 동영상이나 흔들림 보정에서는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기에 약간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카메라랑 이 카메라의 가격이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카메라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카메라 사진을 찍고 나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노이즈를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겠느냐, 2차적으로는 사진을 보정을 할 때 얼마나 이제 깨지는 게 덜 하느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진 보정을 할 때는 고화질로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 보정 과정을 거치는 게 최종 결과물이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서 크기가 작은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진을 얻기가 힘든 편입니다. 또 다른 말을 또 하자면 뭐 줌이나 광각 같은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밝은 날에 맑은 공원에서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은 웬만큼 비슷한 이미지를 저는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각의 차이는 렌즈에 따른 화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겨울 같은 경우를 보면 해가 6시에 떠서 8시에 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루 중에서 뭐 60% 이상의 시간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진을 저녁에 조금 찍어보시면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히 저녁에 찍지 않아도 처음 이제 사진기를 접하시는 분들이 하기 쉬운 블로그를 위한 음식 사진, 그런 것들을 찍다 보면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센서 크기가 기본적으로 너무 작고
렌즈의 선택군이 없기 때문에 저는 컴팩트 카메라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두 카메라를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ODS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OD 마크4랑 비교해도 그렇게 꿀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뭐 알고 있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성능의 차이라고 한다면 ODS가 분명히 OD 마크4보다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놔두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한두 장씩 찍어보다 보니까 고스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스튜디오 사진에서의 억제력에 있어서 OD 마크4보다 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뭐 몇 장 그렇게 많이 뭐 몇천 장 찍어본 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보편적으로 어쨌든 ODS랑 OD 마크4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4K 동영상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특별한 편집의 목적이 아니면 4K 동영상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집에 컴퓨터를 제가 지금 상당히 좋은 걸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K 동영상을 처리하는 데는 그만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이건 단순히 제 취미생활에 가깝기 때문에 4K 동영상을 편집을 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면 그렇게 찍지 않는 편입니다. 간단한 편집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금 영상을 찍는 것 같은 간단한 영상이 아니면 그렇게 편집을 위한 용도로 고급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용량도 너무 많이 잡아먹고, 현재 그 녹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4K로 찍으면 용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사실 뭐 64기가나 128기가를 두 장을 낀다 그래도 4K로 찍는다 쳤을 때 몇 분이나 저게 저장을 할 수 있을지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고급 기종의 풀프레임에 더 선명하고 더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는 DSLR이 있고, 그 다음 오래됐지만 가볍고 어느 정도 성능은 나오는 미러리스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한테 이 두 개의 카메라 중에 처음 사용하는 친구고 사진에 재미를 붙일 가능성도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기를 이것저것 가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디카로 넘어오면서 컴팩트 카메라를 쓰다가 제가 처음에 샀던 게 6D였습니다. 6D 같은 경우에 사고 뭐 몇 달 되지 않아서 바로 팔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일단 예전에 필름 카메라 들고 다닐 때도 당연한 거였지만 너무 무거워서 여러 곳에 이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6D랑 이거랑 비교를 하는데 6D랑 다른 어떤 카메라랑 비교를 해도 그 단 한 장의 영상에 있어서의 퀄리티는 6D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에 속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당시엔 더 그랬었을 거고요. 근데 카메라 사진을 이제 처음 찍기 위해서는 가장 고려해야 될 게 내가 가지고 다닐만 한가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괜찮고 렌즈의 선택군도 상당한 양질의 렌즈의 선택군도 있어서 올림푸스 같은 경우엔 가지고 다니기 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 카메라를 친구한테 추천을 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카메라는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가격이죠, 결국에는. 근데 보게 되면은 올림푸스 M 시리즈를 3대나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저 1240 렌즈의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지금 일본에서 뭐 보셨다시피 현재 지금 일본에서 1240의 M1, M5, M5 마크2를 함께 해서 이제 같이 구입을 하는 비용이 130만원에서 140만원이 안 되는 수준일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뭐 또 다른 이 카메라를 여러 개 가지게 되면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거는 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현재, 그러니까 제가 친구한테 추천해준 최고의 카메라는 올림푸스 M1 마크 1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12월 달에 올림푸스 M1 마크 2가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싼 가격에 지금 일본에서 팔리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제가 네이버로 대충 알아본 결과 판매 가격이 한 해외 구매로 18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돈으로 샀으니까 한국에서 샀고, 그 다음에 OD 마크4 같은 경우에는 외국이 더 쌌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왔는데, 캐논과 올림푸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올림푸스는 월드 워런티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로컬 워런티입니다.
로컬 워런티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오디 마크4가 핀 교정이나 그런 걸 하려고 매장에 가지고 가게 되면은 정품이 아니라서 수리를 해줄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웃긴 소리죠. 캐논이 한국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정품을 사온 게 맞는데 캐논 코리아에 등록된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곳은 돈을 내고도, 원래 공식적으로는 돈을 내고도 해줄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총판의 권리라 그러죠. 그런 거를 샀던 사람들이 이제 조절하는 부분인데, 다른 국가들도 하고 있는 곳이 있겠지만 아닌 국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는 그럼 총판권 같은 게 상당히 잘 보장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서로 지키려 그러는 몇몇 산업군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캐논과 니콘은 그런 편에 속하고요. 대신에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노현역 교보타워 근처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올림푸스 정식 샵이 있고, 그쪽에서 AS나 그런 부분들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여담이긴 한데, 올림푸스 샵이 처음 열었을 때 모든 제품 30%인가 25% 할인 행사를 했었습니다. 전 그때 또 이것저것 많은 걸 구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가격과 크기, 무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최고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느냐, 정말 뭐 고민할 가치도 없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99% 이상의 확률로 이게 더 나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게나 크기 같은 부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1635 렌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1240 렌즈입니다. 근데 1635와 대응하는 제가 또 다른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사무실에 놔두고 오늘 안 가져왔는데, 1635에 대응하는 올림푸스의 렌즈가 7A14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포서드고 이거는 풀프레임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7A14 렌즈를 곱하기 2를 해서 풀프레임으로 환산했을 때 어떤 화각이 나오는지 계산을 쉽게 하시면 되는데요. 7A14면은 14에 28 렌즈입니다. 결국은 비슷한 화각군을 나타내는데 크기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뭐 바디 크기도 보시다시피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무게, 실제로 이 렌즈는 뭐 캐논의 L렌즈에 대응하는 올림푸스의 프로 렌즈고 다른 렌즈들보다 훨씬 무거운 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DSLR의 렌즈 무게도 안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카메라를 특히 한국에서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권장해 드릴 만한 게,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는 방진, 방적, 방수가 잘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리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림푸스 M5 마크2나 M1 같은 경우에는 샤워기로 물을 뿌려서 이 카메라를 씻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 문질러도 기계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휴대폰보다 더 할 정도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진, 방적 성능에서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또 초보한테 추천할 수 있는 이유가 스테빌라이징 기능입니다. 오늘 직접 찍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밖에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손으로 들고 찍게 되면은 아무래도 흔들리는 사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꽤 많은 스텝을 보정을 해주는 효과가 있을 정도의 물리적 스테빌라이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M5 마크2나 M1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림푸스 미러리스를 이제 기피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 용량입니다. 배터리 용량을 따지고 보면은 이거랑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DSL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LCD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미러가 없기 때문에 LCD를 통해서 항상 화면을 보여줍니다. 햇빛이 밝은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 쓰기 위해서 라이브 뷰 외에도 이렇게 뷰파인더가 달려있긴 하지만 뷰파인더도 모두 다 전자식입니다. 예전에 저처럼 디지털 카메라 초창기에 한두 번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안 한 사람들은 분명히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 실제로 내가 찍기 위한 화면과 여기에 보여지는 화면이 시간차를 가지고 존재를 한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M5 정도만 돼도, M5 마크1 정도만 돼도 그런 문제점들은
거의 99%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배터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프로 사진가가 아니고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사진을 막 몇천 장씩 찍는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 놀러 나가서 사진을 몇 장이나 찍을까요? 이거 제가 알기로 한 1500장까지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잘하면.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배터리 다 될 때까지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잠깐 봤는데 지나가면서 볼 때 한 1500장 이상 찍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올림푸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 M5 Mark1, M5 Mark2 그냥 특수한 조작을 하지 않고 제가 사진을 찍으면 그래도 한 300장, 200~300장 정도는 찍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러 나갈 때 카메라랑 배터리를 하나 더 챙깁니다. 그러면은 그 배터리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기가 진짜 사진을 막 수백 장씩 찍어야 된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카메라를 사는 거를 제 친구한테 추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카메라를 추천해주는 기준인 제 친구는 가족과 사진을 찍고 싶고 그나마 가지고 다니기 편하면서도 어느 정도 세월 동안 찍을 수 있으면서도 동영상 기능이 될 만한 그런 카메라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올림푸스 M1을 추천을 해준 겁니다. 여담으로 올림푸스 넘버링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른 시리즈가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캐논의 넘버링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M1, M5, M10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M1이 제일 좋은 플래그십 모델이고, M5가 뭐 굳이 말하자면 OD 같은 게 되겠고, M10이 더 작고 더 간소하게 나온 그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작은 건 이제 EPL 시리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현재 제 친구가 카메라를 살 때 M5 Mark 1 같은 경우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뭐 M1을 추천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카메라는 나온 지 너무 오래됐고 실제로 찍어보면 이제 보정에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이나 스테빌라이징에 있어서도 M5 Mark 2나 M1이랑 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친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카메라를 사실 때 이런 올림푸스의 미러리스 혹은 제가 다른 회사의 미러리스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캐논 미러리스는 써봤는데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모델명도 까먹었네요. 근데 한 3년쯤 전에 캐논 미러리스를 써봤는데 그거는 실망을 많이 했고요. 후지에서도 오래된 미러리스를 한번 써봤는데 그거에서도 실망을 많이 하고,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실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니콘의 F2랑 캐논의 5D를 가지고 찍었었는데, 그걸 찍을 때 항상 후지 필름을 껴서 그 두 개 카메라를 항상 찍을 때 저는 결과적으로는 니콘 카메라를 더 좋아했었어요. 렌즈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캐논은 약간 사진이 붉게 나오고 니콘은 약간 파랗게 나오는 그런 느낌을 저는 그때 받았었거든요. 근데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찍어보면은 그런 파란색으로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주 들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가고, 정말 이 M5 Mark 1 같은 경우는 정말 카메라가 부셔질 때까지 제가 사용하지 않을까, 오늘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전장을 이렇게 누비고 온 것처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친구한테는 M1을 추천했네요. 일단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샵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더 싼 제품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장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일본 야후에 들어가서 찾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메일로 이때까지 조작할 수 있냐고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확인을 하고 돈을 입금을 하고 구입하는 방식으로 항상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한 올림푸스 M 시리즈가 벌써 세대라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